안녕하십니까. 2020년 영월군 양성평등 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영월 농촌지역 여성의 현재와 미래 포럼 진행을 맡은 안승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2년 영월군은 이제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영월에서는 이제 양성평등을 위한 이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오늘 이제 영월군 양성평등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양성평등 포럼은 영월군에서는 사실 좀 처음이고요. 오늘 이제 포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농촌지역 여성과 남성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좀 활발한 논의가 좀 됐으면 합니다. 진행에 앞서 가지고 이제 그 포럼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제 사업 소개하고 그다음에 주요 참석자 소개 그리고 고명진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 관장님의 이제 환영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명서 군수님과 송경희 의장님의 축사 그리고 각 발표자별로 자기 소개 및 요약 발표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 참가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편한 그런 회의가 됐으면은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에 제가 이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이런 뭐 성평등 문제라든가 또는 문화다양성이란 사업이 이런 활동이 굉장히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올해 이제 고명진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관장님하고 이제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월군이 준비하는 이런 문화도시 사업에도 이런 문화다양성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또 영월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다양성 사업 일환으로 이번 포럼이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전문가 활동과 초청과 영월군 내 다양한 여성 활동 이야기를 통해서 농촌지역 문화 조성과 나가서 영월군 전체의 그런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를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요 참석자를 먼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엄연옥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혜복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효정 영월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사실 주관해 주실 영월군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그 밖에 또 여러 참가자분들 계시는데요. 우선 화면에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저기 신재섭 전 영월군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가운데 우리 정유진 네. 영월군 박물관 교육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김경희 전 영월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제 뒤에 한 200명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선 이 포럼을 주관해 주신 고명진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관장님께서 환영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포럼을요. 관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리를 함께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네요.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한 마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포럼은
영월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갖고 새로운 영월의 문화를 갖고 나가는 그런 자리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성과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월의 문화를, 영월의 양성평등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최명석 군수님, 송경희 의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생활의 가치를 느껴나갈 수 있는 또 문화도시 영월로서의 가치가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진 관장님의 그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올해 그런 뭐 세계적인 이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도 정말 잘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안전한 영월을 만들어 주시는 등 항상 영월군 군정을 책임져 주시는 이제 최명서 영월군 군수님과 또 영월군 국민들을 대변해서 영월군의 이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경희 영월군 의장님의 축사를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월군수 최명서입니다. 우리 영월에서 처음 열리는 2020년 영월군 양성평등포럼 영월 농촌지역 여성의 현재와 미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업을 준비해 오신 고명진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장님,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엄현욱 영월군 여협회장님, 정혜복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님, 이효정 영월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연합회장님, 그리고 멀리서 영월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완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대표님 등 양성평등 실현에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은 2012년 여성 친화도시 지정 이후에 여성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써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민간에서 주축이 되어 영월 여성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열리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산이 우리 영월이 추진하는 문화의 도시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영월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여성의 위치와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적 논의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월군 의회 의장 송경희입니다. 영월 여성 친화도시 영월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 또 양성평등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여성의 지위 또한 높아졌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고난을 이기고 줄기차게 도전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손해보는 일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가슴에 새기고 변하고자 함을 늦추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진정한 성평등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효 여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힘이 돼주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성이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사를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럼 토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영상으로 각 주제 발표를 발표하시는 분들의 이제 말씀은 영상으로 이제 이미 이제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발표하실 분들 소개도 해야 되고 해서 각자 발표자 소개를 겸해서 한 뭐 5분 내로 간단하게 그 발표에 대한 요지도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은 토론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발표 순서대로 이완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대표님을 먼저 모시고요. 대표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한 15분가량 발표한 자료를 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양성과 관련해서 이제 영월 지역에서 또는 뭐 농촌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처럼 뿌리내려져 있는 이 가부장적 문화를 조금은 해체하고 성평등을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양성 존중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만, 뭐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 아이들 유치원 못 가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저희 집에 5살, 7살짜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2주에 한 번씩 꾸러미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꾸러미를 받아보면요. 아이들 이름이 써 있지 않은데 누가 딸 거고 누가 아들 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색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크레파스, 뭐 스케치북, 뭐든지 간에 이미 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정해져서 옵니다. 뭐 선생님들만 사실 탓할 노릇은 아니죠. 문구점에 가고 뭐 문방구 가고 어딜 가도 아이들 너무너무 손쉽게 선택을 합니다. 이미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드레스를 하나 사줬는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색깔 파란색 드레스를 고르거든요. 이유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왜 혹시 여자아이들이 요즘 파란색 드레스를 고르는지 아십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거기 엘사 여왕이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자아이들은 빨간색 드레스 고르지 않습니다. 파란색 드레스를 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치 빨간색은 여성, 파란색은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이 도처에 깔려 있죠. 뭐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발표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뿌리 깊게 퍼져 있는 성 간의 역할 분담 논리 같은 것들을 해체하고 조금 더 공평하게 우리가 다양성을 증진해 가면서 함께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뭐 지역이나 요즘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다양성 관련된 프로그램 동향들, 그리고 현재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조금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활동 또는 뭐 더 많은 접촉, 교류 활동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완 대표님은 오늘 오늘은 또 양성평등으로 이제 모셨지만은 그 전에 이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영월에 우리 문화다양성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매년 찾아주셔서 영월에 이제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이제 다 말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되면은 음소거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따가 발표를 해주세요. 손 들고 말씀하실 분은.
말씀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영월군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 엄연옥 회장님 모시고 그 회장님 소개하고 발표 요지 좀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월군 여성단체 얼굴이- 협의장 엄유록입니다. 예, 얼굴이 반만 나오시네요. 어디 갔지? 네. 예, 예. 이렇게 어려운 거는 저한테 시키면 안 된다고 벌써 예전에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아우 피가 마르고 솔직히 살이 아프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영월군 보면 여성 농업인의 처우에 대해서 저희 영월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책자에 보면은 제가 수록한 게 첫 번째가 여성 농업인의 삶, 두 꼭지에는 여성 농업인의 일, 세 꼭지에는 여성의 꿈꾸는 농촌으로 이렇게 남겨두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보시고 저한테다가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책자에도 잠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농업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살았을 때와는 달리 사실 보면은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각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삶의 행복이 무지 지수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갖는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진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행복의 수치를 나 스스로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다 그렇지만서 다른 직종은 사실 정년이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진짜 꿈을 가꾸고 있는 농업은 정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좀 더 삶의 행복 지수를 내 스스로가 이끌어 간다면 참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건강 유념하셔서 나와 이웃들과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귀한 분들의 어차피 저는 많은 조언을 받아서 앞으로 제가 사는 삶에 모든 걸 가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성단체 협의회가 이제 그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좀 여성들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 정혜복 그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님 모시고 그것도 말씀 좀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광부의 아들 정혜복입니다. 그 영월군 결혼 이주 여성분들의 통계 자료와 함께 현실에 직면한 문제들을 좀 예로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또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함께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완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신 것들도 제가 잘 들어서 관련된 내용도 물어볼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영월군과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주최 주관하신 분들
감사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효정 영월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연합회 회장님 모시고 또 말씀 좀 듣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영월 여성의 현재와 미래 포럼, 제가 살고 있는 영월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제 발표를 했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우리 영월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들을 잠깐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일과 더불어서 가사일까지 시달리고 있는 농촌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 공동체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농촌 지역에서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도시의 핵가족과는 다르게 이 공동체가 근간을 이루는 이 농촌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역량이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담론을 나눠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논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영월군의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의 어떤 담론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다문화센터 그 정혜복 그 센터장님 발표하시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또 생활문화 활동들이 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또 좋은 방법을 또 찾아보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토론은 이제 좀 편하게 우리가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누구든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때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또 이제 질문을 해달라고 하면은 또 첫 시작은 이제 다들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효정 회장님 발표를 보다가요. 2018년도 세계경제포럼 자료를 인용을 하셨어요. 이효정 회장님께서.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성격차 지수를 말씀하셨는데 144개국 중에서 114위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 최하위거든요. 근데 이게 통계 자료를만 가지고는 이게 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자료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 여성의 위치가 아프리카나 중동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이 통계는 특히나 이 비판적으로 또는 그 용어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그 성격차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효정 회장님 생각이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완 대표님 경우에 이런 경우의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어보시지 않았었나 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데 작년에 몇 년 문화다양성 사업 활동 이렇게 들어보면은 꼭 이 성평등 지수 아니 성격차 지수 이거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어서 우리나라 여성의 위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효정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완 대표님께 부탁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효정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 한국의 성격차 지수에 보면
전체 나라를 전체에서 저희가 이제 114위이고요. 경제활동이나 참여 기회의 여부에는 124위, 교육 성취에는 100위, 건강 및 생존에는 87위, 정치 세력화에는 97위라고 특정 분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성격차 지수를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격차 지수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의 성취, 뭐 어떤 정치 세력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상황에서 전체 지수가 114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쪽 부분이나 뭐 이슬람 쪽에 있는 여성의 어떤 움직임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 대표님 어떻게 추가 답변 좀 가능하실까요? 네, 이호정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통계를 어떻게 읽느냐는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서 읽어야 될 것은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거죠. 그걸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늘 뉴스 보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마이너스 1%지만 1위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국제사회하고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에 몇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고 선진국들 사이에서 몇 등이다 이제 이렇게들 비교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거기서는 비교조차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로 사실 넓혀야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 높다고 하고 또는 어떤 나라보다 낮다고 해서 현재 한국의 여성 인권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특정 나라보다 높거나 낮거나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너무나 심한 격차가 사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멀리 갈 거 없이 21대 국회의원 숫자만 보더라도 300명 중에 80%가 남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장관 숫자를 비교해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장관의 성비가 여성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30%를 겨우겨우 맞추는 거니까 다른 어떤 나라, 다른 뭐 아직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여러 나라들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하다거나 거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안 따거나 이런 비교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가야 되는지를 그냥 바라보는 게 더 좋겠다. 통계 가지고 논쟁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양성평등 대회 때 JTBC 뉴스를 한번 틀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JTBC 뉴스에서 나온 게 여성 공무원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남성을 이제 능가할 정도로. 그러나 이게 고위공직자 비율로 따지면은 아주 그냥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통계 자료를 뭐 그런 선에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길이 아직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요즘 지역마다 지역 문화재단들 있잖아요. 영월도 영월 문화재단 있듯이 그런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의 대표 중에 여성이 5명이 있더라고요. 네, 전체 한 1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분이 여성분인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성비를 어떻게 하냐면 여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비는 여성이 훨씬 많은데 대표는 5분밖에 안 계십니다.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전에 국립박물관 근무했을 때 학예사들이 여자들이 통제에 많았어요. 남자들이 불만이
당직을 안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도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또 고위공 그 높은 쪽으로 가는 거는 다 남자들만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전 사회 전반이 다 그런 거고 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여기 정혜복 센터장님 손 드셨습니다. 질문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아까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다문화센터는 거의 다문화센터장으로 치면 거의 한 70% 이상이 여성분들이 장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10몇 명 있는데 새로 직원 빼고 저만 남자였습니다. 와,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다 이렇게 한 분씩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남녀 평등 관련된 그 이효정 회장님이 그 급여 남성과 여성 차이점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얘기했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네, 급여 차이에서는. 그리고 같은 여성이지만 이주 여성분들은 같은 여성분들에게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분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랑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호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일일이 물어보기에는 언어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배려의 차원에 있어야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화활동 할 때도 다문화분들이 이렇게 그 이완 대표님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계속 접촉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듯이 이렇게 무리에 항상 좀 낄 수 있게끔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완 대표님께 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식 개선 활동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어르신들이 사실은 다문화 분들을 보는 인식이나 그냥 쉽게 던지는 말들이 굉장히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오히려 상처가 아닐 텐데 알아듣거든요, 느낌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할 건지. 그러니까 문화다양성 청소년들은 계속 뭐 어떤 수용성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하지만 한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잘 어떻게 좀 만남의 기회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그런 어르신들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해결 방법이 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 이제 그 연세가 높으실수록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고 그걸 깨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돌려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제가 이제 쓴 글에도 있지만 그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이유는 접촉이 빈번하기도 하지만 교육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를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그런 노인들 그 이제 시니어 그룹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회를 제공했는지 살펴보면 청소년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 거죠. 그 어르신들을 어디던가 계속 모아놓고 계속 교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나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에게 하듯이 그런 교육 같은 방식이 과연 효과적이냐는 방식 이야기인데 다문화 교육의 질과 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올바른 방식이냐 또는 충분한 횟수이냐 이런 논쟁인 거죠. 저는 이 높은 연령층일수록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 어렵다는 부분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관련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노인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방식의 교육은 잘 되지 않는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일단은 만나게 하고 거친 방식이라도 잘못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늘 문화재단도 같이 하시니까 문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 하다 보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봐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또, 예. 엄현욱 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너무 그 귀여우세요, 농촌- 지금. 그러니까 그 농촌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힘든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까? 네. 여성 인구 중에서 뭐 농촌 인구가 그때 비율로 보자면 10% 정도 있는데, 네네.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여러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거의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줄었을 거고, 네네. 그 많이 줄은 폭을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좀 차지했을 텐데, 네.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영월의 하우스나 주천에 굉장히 이주 노동 신청한 뿐만 아니라 그냥 비자로 오신 분들도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여성 농업인들을 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들이 좀 힘듦을 좀 풀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다문화 분들도 포함돼서 좀 뭔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다문화 분들에 대한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예를 저희 들어 단체에서요, 정책적으로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적으로요? 아니, 뭐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뭐 농업인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지금 어려움과 어떤 남자분들은 어떤 그 기계를 고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수고스러움과 힘듦이 더 많잖아요. 근데 네네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네. 많이. 근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야 되는데, 개선하는데 이 일반 여성분들과 별개로 이 이주노동 여성분들에 대한 또 다른 배려가 있는지 네. 네. 선생님,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네네. 지금 제가 역으로 네네. 지금 센터장님한테다가 그걸 좀 다시 역으로 지금 질문을 하려고 지금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이주 네. 여성이 농업인을 갖다 지금 건들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그걸 떠나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농업에 대해서는 농자는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네. 보면은 농업을 떠나서 요번에 지금 이주 여성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지금 좀, 네. 네, 많이 센터장님 있습니다. 보니까 가구 수가 288가구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통계에 잡힌 것만. 네네. 통계 자료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네네네. 이분들이 과연 진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네네. 농사를 떠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에 생활의 만족도가 과연 몇 프로가 되는지 네네네. 그쵸. 네, 네네. 센터장님도 여쭙고 싶었던 게 그 네네. 부분이었었어요. 네네. 제가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다른 네네. 곳에는 영월에
네네네. 가수가 있다라면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네네네. 그리고 지금 되게 하면서 되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 네네네. 정책이 안 된다고 지금 본다면 네네.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영월에서 지금 하는 이게 보면은 사업이 보면 뭐 이렇게 1년에 몇 가구를 해갖고 고향 찾아가기 아마 그 영월에서 네네네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 활동을 네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 활동을 하면서 그 이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느낌, 네네네. 행복이 또 얼마나 되는지 아, 거기에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아, 제 네네네. 입장에는 사실 내 지역, 내 고향을 떠나서 내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한달이면 결혼하면 사실은 제2의 고향이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제2의 고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이주 여성이 제2의 고장에 정착을 하려면 지금 모든 게 안 됐기 때문에 재반상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네. 단적으로 묻고 싶은 게 그 재반상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영월의 이주 여성한테 정책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계획이 서져 있는지 그걸 다시 이제 묻고 싶었던 그 부분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에서는 잘 몰라서 제가 묻고 싶은 그 부분이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를 만족도부터 행복지수가 과연 네네. 이주 여성이 얼마나 만족도가 되는지 그게 좀 여쭙고 싶어요. 아,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중간에 한번, 네. 여성단체 협의회장 전체 단체 협의회장님이시고 뭐 농업인 또 단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꼭 농업인이라고 물어보시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또 대답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아니고 조금 대답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예. 네네. 반대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 여성분들이 이제 그 영월에 어떻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같이 한번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자 이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면 엄영 회장님께 그거 말고 원래 다른 것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회장님, 네네네. 조심하세요. 그건 사실 뭐냐면 제가 네네. 얘기 일단 드린 거는 뭐냐면 지금 어, 저기 일단 농촌 관련된 부분은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아서 질문했던 거고요. 근데 일단 그 만족도나 이런 것들 살다 보면 제일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 차이하고 뭐 문화적 차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소외되고 혼자 고립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사회 활동을 참여하려면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데서 같이 뭔가 이렇게 접촉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모임을 할 때 이렇게 같이 어느 지역 외 면 단위로 모임을 할 때 네네. 같이 불러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나. 네. 그러면 네네네네. 네네네. 그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게 다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여성단체 협의랑 아마 1대1로 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네네네. 1대1인가 1-3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네네네. 모임을 하면서 뭐 생일도 챙겨주면서 네네네. 그런 거를 몇 년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네네. 그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른 곳에 네네네. 있는 다문화센터하고 다른 작은 단체에서 네네. 이렇게 1대1은 아니지만 제가 3년 전에도 어차피 다문화 애들이랑 1대3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네네네.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라서 제가 네네네. 센터장님들다가 지금 그게 지금 센터가 그게 지금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네네네. 센터장님이 오시면서 네네. 영월에 이주 여성의 네. 조직이 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해요. 옛날엔 그게 좀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네네네. 만약에 저희가 지금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네네. 저희 생각은 그래요. 여성단체 그 단체 거기 결석에 있으면 여성단체에 저희한테 가입을 하고, 그죠? 가입을 아, 네. 하고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정보 교환도 하면서 네네네. 저희가 사실 국외 읍면에 12개, 13개 단체예요. 네네네. 13개 단체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오면 지역들, 국외 읍면의 지역 주민들과 협동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네네네. 여성 지주민에게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그 네네네. 사람들이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정착 네네. 생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네네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할 수 네네네. 있으면 네네. 저기 이주 여성들이랑 네네. 뭐 거창하게 일무유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네네.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 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 조직은 저희는 따로 예전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네, 그거는 따로, 네, 회장님과 만나서 네, 좀 따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네, 좀,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네,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네, 있는지 네, 계기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네, 어,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만족도, 음, 예. 제가 잠깐 하면은 네. 지금 여성단체협의 회장님하고 이제 센터장님께서 뛴 이제 말씀은 또 좋은데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좀 잠깐 지금 못 듣고 있어서 아, 네. 죄송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조금만 쉬었다가 한 번만 쉬었다가 아, 저 이거 다 했어요, 거의. 한 분씩 다 물어봤기 때문에. 아, 사장님 나빠. 이효정 회장님 좀 들었는데 예, 그러면 이효정 회장님한테 지금 여기 그 발표 저거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다문화 관련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제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도 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인 수혜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다문화 여성이고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약자로 취급을 하고 일방적 수혜자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또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일단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 수혜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다문화 여성분들 중에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다문화 지원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문화 여성인데 다문화 전문 인력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월, 여기 정선, 요 태백 쪽으로 인력 회사 아주 굉장히 탑을 달리고 있는 전문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마을에서 마을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분들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그런 홍보를 통한 그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도 교육 홍보 이런 것도 좋지만 이미 성공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알림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아, 네. 이에 대해서 마, 혹시 네, 이원 맞습니다. 대표님 다른 그 사례가 좀 딴 데 있을까요? 네? 이완 대표님 다른 사례들 뭐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가 있었다 뭐 이런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전에 서울 여성영화제에서 되게 각광을 받은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강원도 횡성의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만든 다큐가 몇 년 전에 되게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도 궁금해서 거기 가봤거든요. 다큐멘터리 만드는 과정을 하시는 이제 교육하시는 과정에 갔는데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굳이 나누면 절반은 이주 여성분이고 절반은 기존의 한국 여성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건 다문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여성 농업인이 모여 있는 자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여성 농업인들이 모여서 자기 삶을 찍다 보니까 누가 보기엔 다문화 프로그램이고 누가 보기엔 그냥 여성 농업인 프로그램이고 누가 보기엔 횡성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 구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것들은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특히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자기 삶들을 이제 다시 조명하는 다큐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굳이 따지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여성분, 베트남에서 오신 여성분, 필리핀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그냥 같은 여성 농업인으로서 기존의 한국 여성분들과 같은 여성 농업인으로서 만나고 다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만나서 작업하고,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교훈적이었는데, 어떤 때는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고 기획 의도를 그렇게 가져가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완 대표님 그 말씀 중에서 듣다가 하나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어느 도시죠? 돈을 지원해줘서 이제 다문화 축제를 하라고 했던 거. 그래서 다문화 축제를 했더니 지나가던 아이하고 예, 엄마하고 지나가다가 꼬마애가 우리 저기 가서 같이 이제 놀자고 구경하자고 했더니 엄마가 아니야, 저기는 다문화 하는 애들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완 대표님이 그 사업을 추진을 했다가 굉장히 반성을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반성을 하고 안 하진 않고요. 더 다른 방식으로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문화 축제들을 이제 많이 하고, 축제가 또 사람들 만나는데 좋은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2000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축제를 해왔던 거죠. 이제 이주민 축제, 다문화 축제 여러 이름들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초창기부터 고민이었어요. 그분들이 하루 정도 모여서 자기 나라 입고 있던 향수도 좀 달래고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그분들만 모이는 경우도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거나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축제를 하는 목적 자체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분들의 향수를 좀 달래고 위로하는 차원이라면 그분들만 모인 것도 나쁘지는 당연히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 그 축제의 목적이 지역사회하고 이웃하고 함께하고 만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네, 저희가 했던 방식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들 자유롭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저기 이순영 대표님께서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열띤 토론회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거를 해주셔야 돼요. 음소거를 해주세요. 이순영 회장님, 음소거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저기 말씀하실 때 음소거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순영 대표님, 안 들려요. 눌렀어. 네, 이제 들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이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 두 분들이 좀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월에서 여성 농업인이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농사 현장에 가보면 여성분들,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근데 과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아까도 이제 행복 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까지 어떤 그 미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마련하고 또 그분들이 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만남의 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그 해서 그 나이 드신 그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배려와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가 이 양성평등 포럼을 하면서의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분, 뭐,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답변을 해주시거나 따로 또 뭐, 꺼야지. 괜찮고요. 안 꺼도 되나?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 말씀해 주세요. 이효정 회장님, 예. 아, 네. 저는 우리가 이게 왜 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쓰이는 언어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이제 영월군이잖아요. 영월군에는 이제 군수님이 계시고 또 이제 사모님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군수님이나 아니면 뭐 도시사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다 이렇게 계시면 그 사모님 안사람으로서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역할들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영월에도 이제 군수님이 계시고 또 이제 이동숙 여사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동숙 여사님을 이게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군수 사모님. 근데 이 말에도 우리가 한번 꼭 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중에 여성과 남성 또 여성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아 인권 문화연대 우리 대표님께 한번. 가장 인기가 많으십니다. 네, 뭐 엄청 많은데 제가 막 떠오르는 것들은 이제 지금 떠오르는 것들은 많지 않은데 그 뭐 글에 써놓은 거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외가 친가는 잘 구분하지 않죠. 네, 그 요즘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 저도 요즘 그 서울시 교육청 그 이제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강의를 하나 맡았는데 하기 전에 쓰지 말라는 거 아예 교육연수원에서 표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쓰면 안 되는 표현들. 그 중에 하나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은 유모차란 표현 쓰지 말아라. 유아차라고 표기해라. 엄마가 끄는 거 아니라 가족들이 다 끄는 거니까 뭐 엄마 모자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궁이란 말도 가급적 쓰지 말아라. 아들 자자거든요. 그게 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그걸 자궁이라고 하냐. 자궁이란 말도 쓰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망인이라는 표현도 안 쓰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이유를 몰라서 이제 봤더니 그게 이제 그 미망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가족 중에서 남편이 죽은 부인을 높이 부르는 말처럼 이제 쓰였는데 그 표현 자체는 남편을 먼저 보낸 여자에게만 쓰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망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표현들이. 그래서 정말 일상적인 표현들을 이제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는데 보니까 교육계에서는 이미 그런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공공기관들도 어떤 표현들을 조금 더 쓰지 말고 어떤 표현들을 더 이제 쓰는 게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서 요즘 확산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셀 수 없이 많더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고명진 관장님 지금 계속 이렇게 듣고만 계셔가지고 관장님께서 한번 중간에 지금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관장님 한번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예, 그래요. 지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지금 이주 여성 또 다문화에 대한 과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기자 생활을 할 때도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축사를 받기 위해서 그 송경희 의장님을 뵀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월에 거주하는 우리 이주가정 여성들이 읍보다는 그 면 소재지에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면 쪽에 많은 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면 단위에까지 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좀 해서 그분들이 찾아가는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지원센터 직원만으로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영월에는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그분들의 그 마음을 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지역의 단체에도 그분들을 찾아가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리를 좀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여성 포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들이 함께 우리의 위치를 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좀 그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성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특히 다문화 가정에 관련돼서는 그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행복지수를 좀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분들은 안 계신데 아까 전에 심재선 의원님 계신가요? 네. 네. 지금 뭐 현직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 방금 고문신 관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문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심재선입니다. 오늘 포럼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좋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 그 엄연호 회장님께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성단체는 어떤 그 여성 농업인과는 거리가 좀 멀지만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그 여성 농업인들이 대부분이 가사활동과 자녀 양육 그리고 농업노동으로 2중 3중의 부담으로 도시의 여성들보다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농촌 문화가 남성 중심적 사고로 이제 가사 활동은 이제 고스란히 여성의 목으로 이제 일을 다 하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에서 가사 활동을 서로 분담하고 또 남성 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남성분들, 남편분들의 사고가 변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맨날 여성들 보고 탈피를 하라는데 사고가 바뀌지 않는 남성분들인데 어떻게 탈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가사 분담과 그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변화시키는 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고의 변화는 교육을 통한 그 계몽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서요. 엄연호 회장님한테 좀 단순한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미래에
농업인 여성들이 좀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남성 중심적인 사고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한 질문을 드립니다. 문현옥 회장님 부탁할게요. 아까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서 질문을 하시네요. 예,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시죠? 요거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여담인데 저게 다문화 센터장이 오늘 저게 여기 포럼에 참석하신 거 진짜 대단한 수확을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축하. 맞습니다. 너무 행복하시겠다. 행복씨도 한 120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네. 저게 지금 센터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면 농촌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아직도 길이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성 농업인들의 보면은 가사 활동, 그다음에 농업 노동의 이중적 부담으로 힘든 실정도 센터장님이 하신 건 말씀이 맞습니다. 센터장님의 말씀에 같은 생각인데요. 다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농촌 여성들이 주장하는 교육 중에 보면 남성 의식 전환 교육이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먼저 남성주의적 사고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군에서 각종 회의와 행사를 기획할 때 교육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홍보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계몽을 해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의 가정에서 남편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부부를 대상으로 평등의식 교육이 병행되어야지만 변화가 오는 거지 말로만 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남성들에게 여성을 이해하는 교육이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성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누리려고 생각하는 건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움직이는 것만큼 저희한테 온다고 여성에게 온다라고 보면 남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여성단체가 보면 이제 매월 이제 2대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농업이라 하고는 저희가 관계가 무관한데 사실 무거운 숙제를 제가 받고 진짜 고민도 많이 했고 지금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점이 되는가 보면 남성 중심의 사고와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진지한 손을 사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해요. 저희 앞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하다 보니까 여직의 농업에 대한 저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올해로 저희가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뭐냐면 저희가 요번에 영월 여성 농업인 단체가 지금 저희 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1년이 활동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아가면서 요번에 생각했던 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희 여성 단체가 해야 할 몫이고요. 여기서 다시 제가 우리 여성 단체에 보면 바깥에서 보기엔 저희가 봉사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아니고 진짜 뭐 여성 권익 증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가 되면 분류에다가 갔다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 단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정보를 공유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가질 것이고 특히 다문화센터 소통을 할 것이고 결과물에 대한 정책은 말씀드렸듯이 결정할 수는 저희가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정책을 제안하는 군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영월군 여성제 협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쁜 저기 뭐 이유정 회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제가 이유정 회장님한테 저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면은 제가 모르는 분야는 제가 모르는데 지금 이 책들을 딱 보다 보니까 이제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단체에 보면은 효정 회장님이 해놓은 거 보면 그거 프로수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렇게 뭐 어디 교육을 한다라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몇 쪽이냐 하면 제가 본 거는 잘못되고 자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영월 여성 해관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37조 되겠다, 그죠? 네네. 37쪽에 보면 제가 이거를 딱 들추다 보니까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영월 거라서 이제 제가 우리 저기 사무실에 같이 살고 여러 가지 네네.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보니까 이게 한 12, 3년 전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 프로그램이 저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예. 네, 22, 3년 전의 프로그램이고 지금 저희가 여성기관에서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지금 15가지 종목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한 6, 7종목이 우리가 종목이 지금 바뀌어. 그래서 자잘못이 그런 종목이 있어서 이런 게 있어서 다음에 하면은 요거 좀 다시 한번 네네네. 했으면은 좋겠다는 이제 아쉬움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그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가 한 6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한 5-8군데 기관에서 지금 하는데 보시면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꽤 여러 개 있더라고. 그죠? 네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아쉬워하면 중복된 프로그램을 어차피 그 과목을 다 수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괜찮은 거 이거 다 정리를 하고 서로 기간까지 해서 이렇게 잘라서 하고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걸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가 생각을 또 해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분 프로그램이 지금 각 지역에 지금 다 6군데서 지금 이걸 강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수강생이 1인이 그 많은 단체에 있는 6군데 있는 단체 강좌를 일일이 몇 강좌나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보면 영어를 중심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회장님이 보면 영어의 우리에 딱 약 70% 정도가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를 70%를 영어 우배다만 하지 말고 지금 자꾸 이렇게 면 단위가 나오는데 소위된 면 쪽에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모두가 공유하면서 좀 함께 갈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잠깐만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보면은 프로그램 시간을 보면 오전 시간에 거의 7, 80%에다 오후에다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아쉬운 거는 보면은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퇴근을 하고 나서 오후 방과 후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제공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네네.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네. 이제 원래 이제 시간 이렇게 열띤 토론이 될 줄 모르고 제가 1시간에 그런 어설픈 얘기를 먼저 돌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이 회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네네. 해주면서 또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천천히 좀 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효정 회장님이 맡고 있는 생활문화 동호회 연합회는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동호회를 하는 거고 아까 이게 평생학습 경우에는 이제 군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회장님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군에다가 그런 제안을 다시 을 통해서 군에다가 이제 자치행정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 이제 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효정 회장님 네네. 어디 계시죠? 네네. 회장님께서 몇 가지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제가 이번에 이제 주제 발표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영월군, 뭐 여성회관 여러 곳에다가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영월군에 이런 실태조사나 자료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내고 또 뭐 몇 군데 이제 부분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영월군에 제대로 된 저희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실태조사인 것 같습니다. 현황조사.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책자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프로로 이렇게 굉장히 몰려있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집중,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의 중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하기에는 그거는 각자 간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나 통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내놓은 이런 형태의 어떤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제안을 한 것 중에 2가지가 중복되는 제안을 했던 게 영월읍 농촌여성 생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모델을 개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를 중요하다고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 회장님께 다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여성단체에서도 여성의 어떤 일반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문화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재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윤석 회장님께 다시 결론을 쓰자면 지금 문화예술팀하고 여성단체 협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연계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보면 지금 영월이 보면은 여성 친화도시 영월이잖아, 그죠? 그렇다면 여성들이 있다 그러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해요. 네. 이번 기회로 그런 자리가 한 번 더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질문은 하지 말라면서 또 말씀은 또 많이 하시네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이제 이 말은 또 한번 끝나기 전에 꼭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분 계시면은 먼저 그분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예. 네. 사례 하나 그냥 뭐 자랑 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여행 비자로 오신 몽골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하고 3살 아들 한 명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몽골을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영월로 내려왔어요. 영월에 뭐 어쨌든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몽골을 다시 못 가다 보니까 돈이 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좀 상황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어디서 자고 있었냐면 생활 어디서 하고 있었냐면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같이 숙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제가 좀 상황이 딱해서 좀 저희 기간 예산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예산 보조금으로는 그래서 프란치스코회라는 다문화 관련된 지원하는 곳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아파트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6개월 아파트 선세만큼을 신청했더니 이틀 만에 바로 그냥 돈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계약을 해서 언어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서 해줬다라는 자랑을 좀 하고요. 그리고 언어가 잘 안 됐을 때는 1577-1366 다누리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영월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분들. 왜냐하면 영월이
법무부가 춘천에 있는데 서울 경기만 불법 노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영월까지 사실 잡으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월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 이런 사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지목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겸 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김용진 관장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로 이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다문화 정예복 센터장님께서 뭐 지원받은 얘기도 하셨는데 또 혹시 다른 지원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님께서 말씀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저 얘기하라고요? 네. 네. 글쎄 어디 가야 돈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기 안승만 선생님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신청하신 이런저런 사업들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 저는 사실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발표 순서대로 해서 또 엄연옥 회장님 아까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본인은 폭풍 질문을 하셔가지고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은 잘해요 또. 그래서 저기 마지막으로 이유한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유한 대표님. 네. 저기 보면은 여성 농업인의 생활로 봐봤을 때 타 지역에서 성공 사례라든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시간이 없지만서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은 엄연옥 회장님의 마무리 멘트는 이완 대표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걸로. 예. 네. 선생님, 근데 여성 농업인의 성공 사례는 제가 특별히 아는 내용은 지금 언급해드릴 내용은 없고 제가 찾으면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은 우리 정예복 센터장님. 그럼 저도 이완 대표님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주 여성분들이 첫 번째하고 통계가 제일 힘든 게 이제 외로움하고 일자리였는데 제가 최근에 어떻든 뭐 통계청의 통계는 아니지만 바뀐 게 일본이 이제 자녀 진로 문제로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도 좀 느끼는 게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저를 따로 통화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요즘 최근에 제가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봤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 서클을 돌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현상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갖고 또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가 이미 돌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주 여성분도 늘 20대, 30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녀가 되고 그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이주민 단체들이 양로원을 운영하더라고요. 네, 이주민들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네요. 네, 지역에서 양로원을 다문화 센터에 위탁 운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애 주기별로 활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고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호정 회장님 차례입니다. 네. 이번 2020년 영월 여성의 현재와 미래 포럼을 통해서 영월군 농촌 여성을 위한 문화활동 모델 개발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또 아까 여성단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에 다문화도 모였고 여성단체도 모였고 또 생활문화도 모였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인권문화연대도 혹여 기회가 된다면 이 세 단체가 모여서 영월군에서 뭔가 축제가 됐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됐던 한번 연대해가지고 한 꼭지 정도 해볼 수 있는 어떤 또 2차 자리가 또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영어를 사랑하는 여성들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이 자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마음 담아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한 말씀, 김현중 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럼 없으시면은 예, 이호정 회장님. 영월군에는 저희 같은 중년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지만 여성 청년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성 청년의 말을 그동안 이렇게 들으려고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여성 청년 유진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음성이 안 돼가지고요. 예, 나중에 즉 음성 연결이 아예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곤란한 지금 상황입니다. 음성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청년들까지도 해서 한번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첫 시작이다 보니 이렇게 좀 많이 미흡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또 열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저 나름대로는 했고요. 끝으로 우리 고명진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포럼을 좀 마칠까 합니다. 관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영월 여성의 현재와 미래 포럼, 이 포럼은 영월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한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생애 주기별에 대한 환경이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셨던 이제는 협업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단체가 영월의 여성의 또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협업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특히 저희가 문화도시 영월을 추구하는 이 환경에서 꼭 문화도시가 선정이 돼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도 함께 논할 수 있는, 아까 이호정 회장께서 얘기했던 그러한 출발점이 오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줌을 통해서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이 이제 어느 도시가 됐든 이제 문화도시에 나가는데 가장 기본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좀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마치면서요. 그동안 1시간 반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은 안 하죠? 예? 누가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장면으로. 네. 아, 김경희 선생님, 유진 선생님 반가웠어요. 말씀을 못 나눠서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기념 촬영합니다. 기념 촬영합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